내가 21살 때 유흥가에서 웨이터로 일할 때 이야기야.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귀신은 시끄러운 곳을 좋아해 나이트나 노래방을 좋아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. 뭐 사실 난 시끄러운 곳이든 아니든 귀신은 항상 보면서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야. 당시 사회초년생일 때 아는 형 소개로 유흥가의 끝자락 7층짜리 건물 중 6층 노래타운에서 웨이터로 일할 때였어. 난 귀신이 크게 무섭진 않아. 친할머니의 영향인지 신비스러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지만 현재 목사님인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귀신은 날 못 건드린다는 느낌을 자주 받거든. 뭔가 날 해치러 왔다가 주변만 서성인다는 느낌. 한때는 신내림을 받아야 하나 할 정도로 심각할 때가 있었는데 결국엔 나 자신을 믿고 살기로 했지. 물론 어릴 때처럼 자주 겪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종종 신비한 일을 겪곤 하거든. 처음 그 노래타운에서 일을 할 때 희한하게도 내가 아닌 나하고 동갑이었던 다른 웨이터에게서 처음으로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어. 손님이 없는 새벽에 룸 끝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낌이 싸하더란 거야.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특별할 것도 없었는데 말이지. 그렇게 담배 하나 물고 노래를 끄는 순간 알 수 없는 뭔가가 귀로 다가오더니 잘하네. 속삭였다고 해. 그 당시 카운터에 여자 사장하고 앉아있던 우리에게 사색이 된 얼굴로 허겁지겁 달려나와서 한 이야기야. 그래서 무서웠어? 사장은 놀리듯이 말했지만 난 그 순간 생각했지. 그래서 장사가 잘 되나 보네. 보통 귀신이 많은 집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해. 그리고 그 가게는 구조가 아주 특이했어. 정사각형의 실내가 있다면 벽을 따라서 다닥다닥 룸이 벽을 다 채우고 있었고 가운데 룸이 네모로 따로 빠져 있어서 카운터를 기준으로 복도가 미음자인 거야. 복도를 미음자로 빙글빙글 돈다고 치면 양옆으로 룸이 다 있는 그런 구조였지. 마치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정말 특이한 구조였어. 카운터 정면으로 끝 복도에는 주방이 있었고 그 중간쯤 아가씨들 대기실이 있었지.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출근해서 청소와 누나들 출근하면 같이 밥 시켜 먹고 해먹기도 하며 깊은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손님 받고 뭐 그런 일상이었는데 평일이나 일요일은 손님이 좀 일찍 끊기는 편이었어. 그런 날은 이미 누나들이 술 취해 자고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서 같이 새우잠을 잔다거나 구석진 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곤 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내게 슬슬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았어.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신나는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탬버린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리고 대기실에서 잠깐 곯아떨어졌을 때 알 수 없는 물체가 들어와 방을 빙글빙글 돌기도 했지. 미음자 복도를 따라서 물수건 청소를 할 땐 코너마다 계속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기도 했어. 이런 일을 항상 겪으며 평생을 살아온지라 어느 정도 면역이 있었던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할 수 있었지만 동갑이었던 다른 웨이터 친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구석진 룸엔 가기 싫어하고 혼자 복도를 청소하는 것조차 기피하게 되어서 내가 좀 힘들었었지. 그리고
며칠 뒤였어. 손님도 없던 날이라 누나들도 일찍 퇴근했고 그날은 유독 몸이 너무 무거웠어. 일도 하기 싫고 종일 기분도 좋지 않았거든. 아무튼 그렇게 청소하고 노래 좀 부르며 카운터에 앉아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사장이 나에게 말을 했어. 성준아, 주방 가서 라면 좀 끓여봐라. 그때가 새벽 2시가 좀 넘었을 때였고 난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면서 알았다고 했어. 그리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 항상 지나던 복도 카운터를 가로질러 아가씨 대기실을 지난 후 바로 앞 주방에 들어서려는 순간 바로 그때였어. 주방에 들어가기 직전 내 오른편 복도가 훤히 보이는데 사람 형체가 눈에 들어왔어. 나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내 옆으로 3시 방향까지는 어떤 물체가 있는지 고개를 돌려서 정확히 보지 않아도 보이는 그런 거였지. 난 주방에 들어가려는 동시에 그 자리에 동상처럼 굳어버렸어. 정면으로 고개를 돌려서 본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또렷한 사람 형체가 보였거든. 당시엔 손님 한 테이블 없이 정적만 흐르던 가게였고 그 복도 끝 룸의 문을 다 가릴 만큼 아주 커다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였으며 다리가 보이지 않았어. 머리는 가슴까지 풀어헤치고 드레스는 굉장히 낡아 있었어. 흰색 드레스였는데 노란색에 가까울 만큼 오래돼 보였고 양 팔은 배로 내려놓은 채 양 손가락은 쫙 편 그런 모습이었지. 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고 다시 되돌아오지도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1분 가까이 억지로 그 여자의 존재를 곁눈질 비슷하게 바라보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. 그렇게 경직된 채로 서 있는데 성준아, 너 거기 서서 뭐하니? 뒤늦게 날 바라본 사장이 나에게 말을 건넨 순간 그 드레스의 여인이 붕 뜨더니 천장으로 서서히 사라졌어. 그리곤 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귀신이라 할 수 있는 존재를 보고 살아왔지만 그 귀신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. 나빴다기보단 더러운 기분. 혼자 속으로 욕을 하면서 결국 라면을 끓였고 끓인 라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별로 입맛도 없었지만 대충 먹은 뒤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는 사장 말만 기다리고 있을 때쯤이었어. 어?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? 뭐지? 무슨 냄새야? 무슨 냄새 안 나요? 글쎄, 잘 모르겠는데. 잠시 후 모두가 알아차릴 만큼 냄새는 진해져 왔고 어느 정도 더 진하자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카운터 입구부터 연기가 서서히 차올랐어. 그리고 곧바로 화재 경보 울리는 소리가 났지. 불이야라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사장, 나, 또 다른 웨이터 이 3명은 혼비백산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. 어디서 불이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1층까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. 그 몇십 초 안 되는 시간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고 밖은 이미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.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 불이 난 곳은 우리 바로 위층인 7층 와인바였어. 주변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완전 아수라장이었지. 7층은 젊은 여사장이 운영하던 와인바였는데 내 또래 젊은 여자애들도 알바하던 곳이었거든. 잠시 후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했어.
난 한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 서서히 연기가 걷히는가 싶더니 불길은 사라지게 되었어. 그리고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 올라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우왕좌왕 하시면서 귀중품이 전부 카운터에 그대로 있다고 말을 했지만 경찰은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. 그럼 차키라도 갖고 오겠다며 사장이 우겨대서 결국 사장만 올라갔다 왔고 우리는 사장님 차 타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퇴근했지.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돼서 가게에 가보니 다행히 피해는 전혀 없었고 다만 연기가 차서 냄새가 심한 정도였어. 오늘은 장사 못하겠다. 시오빠 천 다 갈아야겠네. 이거 위층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하나? 사장님은 기운이 없으셨지. 그리고 이어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. 어제 불났을 때 위층에 사람이 죽었단다. 거기 사장은 아니고 누군지 신원 확인 중이라는데. 난 순간적으로 어제 봤던 그 드레스 입은 묘령의 여자가 떠올랐지만 얘기는 하지 않았어. 그 뒤로 며칠간을 쉬었는데 위층에 불난 것 때문인지 수시로 경찰과 소방관이 다녀가서 가게도 뒤숭숭하고 했던 탓인지 사장은 가게를 접어야겠다고 했어. 그렇게 허무하게 가게는 그만두게 되었지. 지금은 그 사장과 연락하진 않지만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았을 때 들었던 얘기는 거기서 죽었던 그 사람은 젊은 여자였으며 가게 손님도 아니고 사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해. 심지어 가게 문도 굳게 잠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며 신원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됐다고. 하지만 난 아직도 기억나. 그 여자의 얼굴과 때가 탄 하얀 드레스. 근데 그것보다 마치 사후 강직처럼 굳어있던 그 여자 손가락들이 생생해.